네, 앞서 보도를 해드린 대로 다음 달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사 참석은 무산됐는데요. 한편 어제 극적 타결된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무산 배경과 함께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뢰 도발이나 포격 도발이 이어지면서 김정은이 방중은 안 할 것이다. 김정은이 직접 가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의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김영남이 가지 않고 최룡해가 간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 김영남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잖아요. 예. 상임위원장이고 지난 5월 달에 러시아에서 전승기념일 5월 9일 날 해요. 이런 전승기념일이. 거기에 이제 북한을 대표해서 김영남이가 참석을 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이번 9월 3일 날 하는 전승 기념일도 김정은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김영남이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안 가고 최용해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최용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우리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상 북중 정상회담보다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사실상 작년하고 올 초까지 좀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도 방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션을 좀 띄고 가려고 하면은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보다는 김영남이보다는 최용해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보내는 것 같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작년 5월, 그러니까 2013년 5월 달, 최용해가 그때 당시에는 군 총정치국장이었어요. 아주 막강했던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가서 중국의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제 시진핑도 만났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엄청난 그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망신을 당했다고 표현을 많이 환대를 못 받았죠. 그렇지만 구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좀 미션을 갖고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룡해를 보낸 것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은 이번에 군대는 물론이고 군 참관단도 파견을 안 하기로 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냉각된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던데요. 지금 북중 관계는 정말 그 1953년도 이후에 최악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등장했을 당시에 북한한테 제3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2013년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 초에 등장을 했는데 이게 핵실험을 제3차 핵실험으로 함으로써 완전히 시진핑 주석의 그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에 최용해가 갔을 때 그렇게 환대를 못 받았던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성택의 처형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통이 장성택이거든요. 그래도 중국은 북한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장성택이 편하니까 장성택을 통해서 북한의 지도부하고 얘기를 쭉 해왔는데 장성택을 처형을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죄명을 붙였느냐 하면 우리 북한의 자원을 장성택이가 싸게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그 원흉이 누구냐? 그게 중국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이가 이제 더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정말 북한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그 목함 지뢰하고 또 포격 도발했잖아요. 북한이 전략적 실수를 해도 이렇게 전략적 실수를 저는 왜 했을까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왜 전략적 실수고 좀 나쁜 말로 하면 똥볼을 찾는데요. 하나는 UFG 기간이잖아요. 지금이 얼치 포커스 프리덤 가이던스 이 기간에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도 한참 안 가는 거고요. 그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9월 3일 날 사실상 시진핑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도자들 초청해가지고 전승기념일 그 행사를 하는데 잔치상을 벌려놨단 말이죠. 잔치상 벌려놨는데 지금 자기 앞마당에 해당되는 북한이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진장하게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악화될 대로 됐는데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뭘 보내기로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게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아주 약하게 보면 사실상 북한의 군악대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예. 의장대.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도 의장대가 이번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참관단도 갈 수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다 못 가게 되고 결국은 구면인 시진핑 주석과 구면인 최용해를 보내서 어떤 관계 회복에 예. 또는 관계 개선을 모셔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좀 네. 얘기가 길어질까봐 아까 똥볼 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도대체 북한은 뭘 얻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략적 실수. 이런 실수를 해도 이런 실수를 할 왜 수가 실수를 하는 없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예. 다 회의라는 그 회의체를 통해서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예. 북한에서는 일단 뭔가를 이 체제 자체가 예.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해놓고 뒤수습할 때는 소위 예. 말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 뒤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예, 것이 예. 문제인데 바로 북한 같은 경우에 이 독재자한테 직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보세요. 고무부까지 처형했어요. 인민무력부장까지 사실상 14.5mm 사신 고사총을 돌려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형을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수령님 네. 또는 제1위원장님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예. 얘기를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혼자서 독단적인 언행을 하게 예. 되고 그 언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 실수까지 예. 저질리게 되는 거죠. 이건 김정은의 실수네요. 근데 이제 중국을 최룡해가 갈 때 그러면 이 전략적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시진핑에게 친서를 뭐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 친서에는 뭐 어떤 내용이 담긴다든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또 관계는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나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나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그냥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진노해 있는 황제의 마음을 좀 예. 돌려야 할 것이냐?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사실상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 협상이 잘 되어 가서 공동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중국의 압력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성절을 앞두고 이 잔치 분위기를 끼얹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위무사절단이라고 할까요? 예. 그걸 이제 채용회를 통해서 보내서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런 거는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나라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 얘기까지 하겠지요. 예. 교수님께서는 지금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진노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최룡해가 방중을 한다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대접은 못 받겠죠. 예. 좋은 대접은 못 받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에 응했습니다. 예. 물론 딱 찍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면 좋지만 예. 그 사람을 대신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초청장을 보내서 그 사람 직접 모셔서 특사가 오는데 그 사람을 구박하면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접까지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구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만일에 최용해가 이번에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갈 경우에는 예. 더더욱 구박은 못하죠. 예. 초청을 한 사람의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룡해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도 글쎄요. 성사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가능성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원칙 있는 분이시고요. 또 소신 있는 분이시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발과 또 협상을 하고 협상의 결과로 다시 보상해주는 네.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이번 회담의 결과를 좋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칙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혹시 방중하셔서 사열대에서 만나든 또는 다른 데에서 만나든 혹시 최용해를 만나면
조금 더 안아주는 자세로 이렇게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예. 그것이 전 세계의 카메라가 지금 거기에 집중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CNN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저 후진국에 있는 카메라 기자까지도 다른 외국 정상에 이 카메라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과 최용의 특사 사이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공개적으로 그것이 보여질 때 예. 그것을 찍기 위해서 아마 혈안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때에 우리 대통령께서 아주 엷은 미소를 띠시고 가서 악수도 하시고 네. 또 이번 회담을 한 걸 잘 실천해 나가자라고 얘기하시면 예. 그것이 아마 특종이고 오히려 전성절 전체를 압도하는 세계의 톱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이것이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 속에서 포용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보다 네. 큰 외교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국가 지도자급 외국 대표 등등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이건 중국 정부의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열병식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뭐 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의 얘기는 중국을 찾는 외빈들이 열병식과 이게 함께 열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참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전성절의 의미를요. 예. 전성절에 참석한다는 의미가 뭘까를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 버리면 아주 편안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 무대에 가서 앉아 있는 거 그걸 전성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좁게 되잖아요. 예. 이거는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넓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하루 전날, 그러니까 9월 3일이지만 9월 2일 날 가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도 전성절 행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9월 3일 날 전성절, 그러니까 무대에서 열병식 끝나고 오후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도 전성절 행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날 하는 것도 전성 행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성절 행사에 참석이라고 하는 것이 열병식의 무대에 앉아 있는 것만이 전성절 행사에 참석이 아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예. 결국은 이 열병식을 할 때 그 무대에 앉아 있는 것을 전성절 행사에 참석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것이 결정 안 됐다는 게 좀 무섭지 않느냐. 그 질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사실상 전성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미리 발표를 했잖아요. 예. 미리 발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여기에 참석을 하며 예. 그리고 열병식에 참석하는 실제로 열병을 하는 그 부대들은 어떤 부대들이고 예. 또 북한은 어느 규모로 참석을 하고 이걸 다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중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군악대가 빰빰빰빰 하고 지나가는데 대통령이 그 앞에 앉아 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 안 되죠. 안 되죠. 참관단이 수십 명이 오는데 우리 대통령 혼자 참석해 있다. 그것도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우리 정부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예. 이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클리어가 됐다라고 저는 봐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참관단도 안 가고 북한의 거기에 그 군악대라고 할까요? 예. 거기도 의장대도 안 간다는 게 예. 이제 확인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하기가 훨씬 열병식의 단상에 예. 앉아 있고 훨씬 쉬워져요. 부담이 된다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무기 체계들 중에서 예. 둥펑 31, 41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중국이 새로 개발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건 누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어. 상대로 그걸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신형 무기들이 공개되는데 예. 그 최신형 무기의 상대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신형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적이 일본하고 예. 미국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의 부담 요소는 있지만 예. 그것까지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유양 가시는 거 예. 저는 단상까지 앉으셨다가 예. 1시간 반이에요. 예.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1시간 반 동안 앉으셨다가 네. 아주 엷은 미소로 뛰고 계시다가 예. 온화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도 하나 해볼게요.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불참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거 불참하는 게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본 아베 총리도 갈까 말까를 결정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아베 총리가 최초의 전성절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한 의미는 예. 그날 당일날 참석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중국을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렇죠. 거죠. 간다고 하더라도 9월 3일이 지난 날 예, 날짜를 잡아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참석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은 전성절 행사에 참석 안 하는 거냐는데 이건 전혀 전성절 행사 참석하는 거하고 그 정상회담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갑자기 문제가 아니고 네. 원래 일본이 어떤 게 한 것을 고민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텐데요. 어제 타결된 남북 고위급 접촉 그 결과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뭐 미국 이런 나라들도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그 공동선언문을 보면요. 공동선언문을 보면 정말 가슴 찌릿찌릿한 선언문이었어요. 예. 국민들께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새벽에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거 예. 보면서 아 정말 큰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큰 게 사실상 북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북한 스스로가. 예. 그리고 문서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70년 남북 분단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인명을 죽인 그 6.25 전쟁조차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그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북한은 뭐 라바라바로 해서 예. 유감을 표한다라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문서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가장 기뻐할 나라가 바로 중국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잔치 내일 모레 하는데 이 한반도에서 자기 그 뒷마당에서 뭐 포가 오고 가고 그러면은 이게 잔치가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환영을 할 나라가 중국일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많이 나가긴 나갔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뭐 한국 일방적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북한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북한은 뭐 빵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외교적 표현은 아니고요. 예.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저희처럼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표현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미국의 정부도 또 대통령께서도 오바마 대통령도 오늘 아주 정말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결지향적으로 가고 있던 2년 반 정도의 전반적인 안보 태세가 예.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판이 바뀌는 네. 파라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예. 우리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 것이죠. 네, 그 짧게요. 네. 북한과 어떤 외교를 놓고 협상 벌여서 이런 합의문을 만들어내기까지 아무튼 우리 한국이 외교를 잘 일궈내고 있는데 북한과의 외교요.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인내가 떨어져 가고 있고 중국은 사이가 안 좋고요. 일본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동북아 정세를 우리가 비춰봤을 때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 한국이 중심을 이제 잡아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정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거 저기도 없던 거 질문하셨는데 예. 사실상 우리가 한국이 고립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몇 달 예.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언론에서도 그러고 야 이게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일본하고 저기 미국하고의 관계 이런 게 되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한국 외교에 고립이라는 말들이 많이 많이 등장을 나왔었죠. 했어요. 그런데 이번 회담이 의미 있는 것은 이제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대한민국이 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을 하는 거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예. 한중일 정상회담도 올해 내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이 중견국가의 미들파워요. 중견국가에 해당되는 그런 외교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예. 네, 동북아 외교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네.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